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어려움 많으셨죠? 시장이 오늘 좀 많이 큰 폭으로 어제 이어서 뭐 거의 폭락이라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어, 아시아 시장도 뭐 대체적으로 빠졌고 뭐 미국 선물도 장 중에 마이너스권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예, 뭐 지금은 한 0.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장 중에는 한 1%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양시장 모두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3.3% 빠질 정도로 대외 여건의 영향을 뭐 이제 대외 여건만으로 빠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국내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상황이 요 상황을 좀 급락 형태를 다시 또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별 희비도 굉장히 좀 교차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대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코로나 이제 관련주, 뭐 셀트론 그룹주로 돼서 이제 제넥신, 일부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좀 오르면서 상대적인 어떤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결국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혜를 보는 어떤 그런 쪽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1순위 매수 대상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셀트론 얘기 드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셀트론 수주 공시가 떴어요. 램시마하고 트룩시마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467억 공급한다는 계약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바이오시밀러 이제 7월 그 데이터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지금 굉장히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셀트론은 모멘텀과 실적을 동시에 지금 강력한 호재를 이제 끼고 있는 뭐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셀트론 공매도 더 늘려라. 시총 2위를 위한 연료가 된다. 사실 저는 공매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더 강력한 시세 분출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이 떨어진다는 근거나 이제 어떤 분석을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댓글로 제 영상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걸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적인 셀트리온에 대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저도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고 분명 종목 간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에 조금 더 우위적인 비중을 높이거나 홀딩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셀트리온 빠다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뭐랄까요 셀트론에 대한 어떤 우려 사안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논리적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분석하고 또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또 만들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뭐 안 좋다 이런 댓글 남기시는 거는 별 감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이제 주식이 이제 최근에 좀 안 오르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표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잘 또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론이 뭐 획기적인 뉴스를 또 냈죠. 램시마 알약, 경구용 알약 개발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코로나 대장주는 무엇인가? 예, 지금 시장에서 그 내용들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우선 오늘 장 마감 복귀부터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밀렸어요. 예, 일본도 1%, 홍콩도 1.3%, 대만이 좀 많이 밀렸죠. 3%. 미중 간의 뭐 무역 분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그 IT 반도체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는 증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좀 많이 큰 폭으로 빠진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뭐 1.3% 정도로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많이 올라와서 거의 보합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 정도 밀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반도체가 좀 그 하락의 빌미를 좀 더 크게 제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먼저 말씀드리겠구나. 황당하더라고요. 장중에서도 이제 뭐 파생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야, 참 말이 안 나는 게 외국인의 놀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막판에 보시면 지금 이 표가 시간별 이제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그 선물 포지션을 8천억, 9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빨간색이 이 선물 포지션입니다. 이 마이너스 한 1조 가까이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3시부터 확 걷어들이면서 끝내는 2천억, 1,900억 마이너스로 마감됐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이렇게 막 장중에 계속 패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8천억을 쏟아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늘 어마어마한 파생의 수익을 거둬서 싹 막판에 챙기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국부 유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파생을 휘저으면서 외국인이 거의 놀이터로 삼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도한 과매도 현상이 좀 벌어진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지수 한번 볼게요. 수급 마무리 좀 지어야겠구나. 그 개인이 1조 4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 정도를 팔고, 그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 저점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로 코스닥 지수가 엊그제 이제 21선을 하회했거든요.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부터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멈출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어둘 수 있는 위치가 61선까지는 열어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막 굉장히 좀 우려감이 드는 그런 확진자 수가 또 발표됐고, 그래서 그런 게 투심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력한 어떤 하락을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고, 그걸 외국인들은 이용해서 파생해서 거대한 이익을 또 챙기고 막판에 나갔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 엊그제 보시면 코스피가 잠시만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늘 21선을 하회했어요. 보시면 21선을 붕괴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61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죠. 내일 당장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코로나가 막 갑자기 내일은 뭐 한 오늘 280명대인가 그렇죠? 그 확진자 수가 뭐 2배로 점핑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출렁일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코스피도 한 61선, 2200선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대응하는데 보수적이고 제가 볼 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들고 있고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위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수는 뭐 이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수 예측한다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지수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을 한번 체킹해 볼게요. 오늘 뭐니뭐니 해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경영 계획도 새로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무역 분쟁 악화라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악재들이 좀 출현하면서 사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거의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인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래 들어가지고 개인이
예, 3조 3천억을 지금 오늘까지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구장창 지금 순매수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점 매수를 물타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빠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역시나 이제 어떤 업종, 주도주 업종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명확하게 좀 말해주는 그런 현상이니까 반면교사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런 영향권 하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빠졌습니다. 4%.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군이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을 이끌다가 이게 조금 과열된다 싶으면 소외주 그리고 가치주라고 불리는 뭐 지금 뭐 뭐랄까 주도주가 아닌 바닥에서 기고 있는 업종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바닥권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러다가 시장 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거든요. 이 강세장에서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주도주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쉴 때 그 주변주 뭐 민감 섹터라든지 가치주가 움직이다든지 이러다가 이것들도 이제 조금 더 과열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전체가 조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다시 지수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끌고 가고 이렇게 작동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벗어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 생각을 고수하는 거고 저의 어떤 그런 어떤 시장론, 주도주론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개별 종목 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 작동되는 원리는 사실 바뀌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수도 뭐 저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넘어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죠. 그게 이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이제 요때 이제 포트를 이제 대량 현금화 시킨 게 이때 이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때 일시적인 반등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현금화 거의 다 현금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 폭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작동 원리 범주에서 벗어나는데 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작동 원리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조정은. 60일선까지 열려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는 어떤 관점 그거는 그 정도 갖고 있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은 조정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시총 2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위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3위로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해가지고 한 4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2위까지 시총 차이가 그렇게 갭이 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제 본격적인 시총 2위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시총 2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낀 시총 2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지금 굉장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모멘텀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셀트리온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역사적 신고가 2018년도 역사적 신고가가 굉장히 큰 어떤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인위적인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눌림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못 내고 있지만 결국은 그걸 내게 될 거고 그걸 내게 된다면 시총 2위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가 더 많이 치면 칠수록 이걸 돌파하는 힘은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굉장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에 갈 수도 있다. 합병되면 합병 법인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보시면 셀트론 제외하고는 뭐 다 빠졌죠. 예. 신풍제약이 여기 밑에 11% 올랐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빼고는 싹 다 밀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론 제약, 뭐 헬스케어도 이제 보합 정도.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제넥신도 이제 0.5%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 하에서는 코로나 이제 진짜 대장주 잡으면 돼요. 그렇다고 뭐 신풍제약, 신일제약 이런 거 잡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대장주가 뭔지를 이따가 또 소상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 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이 음, 참 그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계획들 그리고 진행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 뭐 해외 투자라든지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그 합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된 임상 내용들도 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셀트론의 이제 이 한 두 달여간의 매물대 그리고 2018년도에 형성된 그 36, 7만 원대의 강력한 매물대를 이게 뭐 스물스물 돌파하는 게 아니라 확 돌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매도 같은 경우 누적되는 거 지금 2.5조 정도 되잖아요. 손쓸 틈도 없이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반대 매매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역사적 신고가 이상에서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예. 예상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향후에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램시마를 인플렉시맙 최초 경구용 제품 출시 가능하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 이제 영국의 이제 기업과 손잡고 하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놀랍고요. 이게 나오게 된다면 뭐 지금 현재 형성된 이 셀트리온이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 밸류 자체가 유럽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큰 거를 더 강력하게 퍼스트 무버의 어떤 이미지 바이오시밀러는 바로 이꼴 셀트론이다. 예. 그런 거를 그냥 아예 새겨버리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 1위, SC 제형 세계 최초, 그리고 경구용까지 세계 최초. 이건 뭐 그냥 빼박인 거죠. 예. 퍼스트 무버 그냥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고 진입장벽을 그냥 벽을 세우는 거죠. 이쪽은 사실 그 업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형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판 자체 형성시키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의료계에서 어떤 약을 새로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고 그 명성과 평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쌓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쌓여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마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은 뭐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고 누구보다 이제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주주로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보다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진가를, 진 명목을 더 확실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주로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마도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저번에 제가 짚어드렸던 셀트론의 이제 임상 통계 학자들이 명확하게 시장의 어떤 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고 나서 이게 언제쯤 이제 임상 들어가고 완료되고 경쟁사들 진입은 언제쯤 할 거고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만든 걸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이 그동안 임상에서 실패가 없었던 이유 임상 통계학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
개발된 약이 정말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출시해도 될 만한 약인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임상통계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셀트리온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갖고 있죠. 이쪽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어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임상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설계 다 짜고 들어간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인트랙트 파마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런 어떤 그 알랑 형태 경구용으로 만든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의 이 제품 램시마 제품을 이제 경구용으로 제품으로 추가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 기업과 손을 잡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은 인트랙트 파마에 인플렉시맙을 임상시험 원료 물질로 공급한다. 인트랙트 파마는 항체 등 단백질 의약품을 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경구 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먹는 형태의 인플렉시맙 개발과 검증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임상 이상 완료 시 우선 협상권, 기술 수출 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셀트리온 그룹이 확보했다. 인트랙트 파마 또는 기술을 양도받은 타사가 상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도 셀트리온 그룹은 상업 물질 생산을 위한 인플렉시맙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이제 밝혔고요. 램시마는 이미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고 뭐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뭐 전임상, 임상 1상은 당연히 먼저 받고요. 내년 하반기 중에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 2A 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동 개발로 상업화에 성공하면 인플렉시맙 성분으로는 최초의 알약 형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또 제품이 라인업이 하나 또 구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램시마 경구용 알약 개발의 의미를 짚어보면요, 참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SC 제형 개발을 해서 승인받았어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경구용 제제 개발을 착수해요. 세계 최초를 모두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백주사, SC 제형, 경구용 알약으로 의사 처방 및 환자 선택지 라인업을 구축해서 완벽하게 퍼스트 모버라는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꼴 셀트리온이라는 공식으로 새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임상되고 뭐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의미가 굉장히 컸고 실제적으로 오늘 주가가 반응한 거는 뭐 요 부분이라고 보긴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임팩트 있게 주가를 막 날려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될 어떤 구간대였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확진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관련주 쪽에 매기가 쏠리는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제보가 들어온 어떤 내용인데요. 외신 보도입니다. 그 미국 이제 파우치 소행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그쪽 이제 담당 소장,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각을 세우는 그분이 이제 그 임상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이제 학교 개방에 대한 논의라는 어떤 뭐 기사 제목 하에서 그에 따르면 이제 코비드19 감염을 다루는데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최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전선. 그러니까 초기 치료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기 치료에 항체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유망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쪽으로 이제 전염병 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런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건 또 가치가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제 램시마였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렉시마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지금 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염증 치료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물은 이전에 염증성 질환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사용되고 있죠. 예. 임상 진행자는 이 약이 코비드19 치료에 유망한 후보라고 믿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생각은 아니고 임상 진행자들이 유망한 지금 치료제의 후보라고 믿고 있더라. 자기도 이제 항체 치료제가 초기 치료에 유망하다. 항바이러스제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영국에서 램시마가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램시마가 이렇게 좀 그 염증, 그 폐 이제 염증을 좀 치료하는데 좋은 효능을 낸 게 임상 결과 좀 나오게 된다면 렘데스비르를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쓰겠죠. 항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판매 동향,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7월 달에 이제 주요 약품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램시마 같은 경우는 한 10.7% 약간 좀 올라왔고요. 트루시마가 많이 올라왔죠. 19.4%. 지난달보다 한 2% 좀 넘게 올라왔고요. 허주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점유율이 낮습니다. 0.3%.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퍼스트 무버가 칸진티 이게 완전히 그냥 18% 이렇게 점유를 했기 때문에 결국 퍼스트 무버는 거의 살아남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바스틴 계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완전히 그냥 암젠 거가 43% 그냥 완전 독점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유율이 어떻게 올랐나 보면 램시마의 이제 인플렉트라 미국명 제품이 지난달보다 0.2% 올라서 10.7% 7월달 점유율입니다. 트룩시마는 지난달보다 2.9% 올라서 19.4%, 허주마는 지난달보다 0.1%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1% 올라갔고 0.5% 올라가고 0.8%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더 적죠. 그래서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라오기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뻗어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삼성 바이오 거도 램플렉시스도 이제 그래도 같이 따라오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트룩시마 계열 지금 완전히 그냥 위로 솟구치는 형태. 2등도 같이 따라오는데 역시나 이제 점유율을 제끼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허주마 계열 쪽도 완전히 그냥 1등이 독주하는 모습이고 밑에는 뭐 거의 뭐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무조건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고 최초 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기대되죠. 뭐 삼성 바이오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퍼스트 무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셀트리온의 얼마나 기술적인 임상 설계가 잘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또 내용이죠.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3% 넘는 폭락세로 좀 만들어냈던 요인, 코로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288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제자 증가한 거를 오늘 한 오전 10시쯤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자 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올라온다는 거는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좀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증시가 가긴 좀 어렵겠죠. 예, 그리고 발작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방어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지, 시장이 돌아설 때 어떤 종목이 더 강력하게 또 모멘텀을 그런 종목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데, 아마 그런 쪽으로 잘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지역이 이제 더 중요하죠. 지금 보면 288명이 늘어나는데 서울 경기 쪽에서 거의 200명 넘는 수준, 220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 4월 늘어나던 사태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거죠.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사 보면 뭐 코로나 확진자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15개 시도로 확산 중이고, 뭐 신병 교육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게 또 무섭네요. 방송국들도 막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확진자 한 명은 또 입원 중 대기 중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번 뉴스만 틀면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죠. 예. 지금 경기도권에 이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뭐죠 이게? 예. 대국민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이 시작될 것이다. 해서 이거 제목 보고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예. 좀 무서운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2월달, 3월달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생활 방역을 다 잘 지키고 그러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증시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아주 큰 발병이 됐다. 그래서 지금 미국 코로나 대응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한국 통계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국을 또 언급하면서 코로나를 자기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미국은 지금 몇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좀 인터뷰에 있었고요. 또 지금 그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한 교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이제 한계 상황에 들면 병원 못 가서 이제 죽음을 맞는, 뭐 당시 이제 대구 환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환자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각자 안전을 위해서 집에 머물러야 할 때다. 예. 강력히 대응해도 한 달은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병상 가동률을 보니까 65% 정도로 좀 완화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태릉선수촌이라든지 뭐 공기업의 인재 개발은 이런 데를 막 병상을 좀 운영하면서 좀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병상 수가 총 1150병상 중에서 757병상을 사용 중이다. 전날까지는 80%였는데 이걸 완화시켰다. 그래서 아직 그 버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지금 수준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조금 위험해지죠. 병상 이게 다 차버리면 의료 체계 붕괴가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예. 뭐 다른 어떤 중증 환자들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 체계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론의 모멘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의 모멘텀,
결국은 이제 공매도 황천길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한국과 영국에서 지금 CTP59 임상 1상 중에 있습니다. 중간 결과는 언제라도 팍 나올 수 있는 거죠. 8월 말에서 9월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한 10월 정도 임상 2상 이제 할 걸로 전망되고요. 9월부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상업 생산에 돌입합니다. 셀트론으로서도 굉장한 어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내로 이상 종료와 함께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 생산을 먼저 돌입하는 거는 긴급 사용 승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서정립 회장이 분석해 본 바로는, 회사에서 분석해 본 바로는 이미 설계 다 끝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임상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회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램시마 코로나 임상하고 진단키트 매출은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3사 공장 건설을 위한 지금 해외 투자 유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게 된다면 임팩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해외 투자 유치했다, 이 소식 자체가. 그래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3사 합병 머지않아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이미 이제 외부 검토는 완료됐고 내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발표될 수 있다는 또 이제 조회 공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매도 황천길로 보내는 그런 모멘텀으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내버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올릴 수는 없고 한 방에 그냥 장대 양봉으로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2.5조에 달하는 공매도 잔고 물량, 결국은 이게 자기 목을 옥죄게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뭐 어디서 예측한 것도 다 넘어버리는 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뭐 1, 2년간 계속적으로 고농도 휴미라, 램시마 SC 이제 출시, 미국도 또 출시, 스텔라라 졸레어 같은 어떤 시밀러 개발, 램시마 알약까지.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계속적으로 향후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과 실적의 급증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박사가 강조하는 셀트론 그룹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버틴 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버틴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하차하는 순간 뭐 그냥 이 기업과 이제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발표한 이제 원숭이 결과에서도 딱 셀트리온과 제넥신 효능이 나타났잖아요. 셀트리온 24시간 뒤에 활동성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제넥신 48시간 후부터는 주 감염 경로인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아니, 우리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딱 2개 기업이잖아요, 지금. 가장 이게 진짜 대장주인 거죠. 이게 진짜 대장주죠. 가짜 신일제약, 신풍제약, 거기 있는 이제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관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관점. 제가 볼 때는 진짜 대장주가 여기 있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빛을 나중에 크게 보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에 또 올리고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셀트리온과 제넥신이 유일하게 정부의 원숭이 실험 발표가 난 기업입니다. 진짜 코로나 대장주라는 거죠.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이 종목들이 결국은 안전지대이면서 폭발적인 시세 잠재력을 가진 코로나 관련주, 그 중에서도 대장주입니다. 실제적으로 효능이 밝혀지고 있으며 향후 기대 가치를
가장 크게 가질 기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분명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기업인지.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지만 향후 변종과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아직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엊그제 이제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 이번 조정을 돌려세우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도주가 조금 과열돼서 쉴 때 소외주나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이게 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엔 전체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주도주가 시장을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끌고 가는 랠리를 만든다. 이 메커니즘 작동 원리. 6월 이제 조정 때도 주도 3업종이 벗어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박사의 주도주론 강의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도주는 바뀌지 않으며 조정 구간에서 상대적인 방어와 추세 복귀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인 방어를 만들어준 게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제넥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 복귀를 또 주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본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군이나 새로 시장하는 종목군이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조정 기간 동안 1순위 매수 홀딩 종목이며 2순위는 언택트, 3순위는 첨생법 관련 모멘텀 관련주, 4순위는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항공모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항공모함이 흔들렸나요? 속도가 약간 감소되긴 했죠.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어제 오늘 조정에서 큰 폭으로 밀릴 때도 굳건했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안정성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또 속도가 붙으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저력이 있잖아요. 저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총 2위 저 자리에 올라 있어야 한국 증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민국 증시의 가치와 밸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상기하시고 주가가 흔들려도 이 내용에 변함이 없다면 역시나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오늘 증시가 조금 지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력 종목들 코로나 관련 대장주 진짜 대장주들은 그래도 잘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이 확진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나아져가지고 밖에 좀 자유롭게 나가고 싶네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가 이 든든한 항공모함처럼 여러분의 옆에서 고성장주를 꼭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